폐지를 줍는 할머니. 세상이 숨죽인 이유. 2023년 11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구부정한 허리의 할머니 한 분이 낡은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8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분리수거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폐지를 주우시는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의 수레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한 남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경비를 서던 이상훈 씨. 43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는 할머니가 지나간 자리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폐지처럼 구겨지지 않은 깨끗한 책이었으니까요. 표지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세상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7년 가을 신은숙 올림. 이상훈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수레에서 왜 이런 책이 나온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메시지가 담긴 책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상훈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죠.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더니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책은 참 특별한 책이라서요. 이상훈 씨는 할머니의 수레를 힐끗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레 안에는 폐지가 아니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수십 권의 책들이 비닐에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고 어떤 책들은 테이프로 정성껏 보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혹시 폐지를 주우시는 게 아니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죠. 폐지가 아니에요. 이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라고요? 이상훈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레를 끌고 천천히 사라져갔죠. 그날 이후 이상훈 씨는 할머니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새벽 5시 30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는 어김없이 그 시간에 왔죠. 그리고 분리수거장에서 책만 골라 담았습니다. 찢어진 동화책, 낙서가 가득한 문제집, 표지가 벗겨진 소설책, 모두 할머니의 수레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상훈 씨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책들은 대체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요. 고쳐요. 아이들한테 다시 줘야 하니까요. 고친다고요? 버려진 책을 고쳐서 아이들에게 준다고요? 이상훈 씨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신은숙. 알고 보니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였죠. 1982년부터 2002년까지 2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 신은숙 할머니는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마을 아이들에게 책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20년 전에 문을 닫았고 서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책 없이 자라고 있었죠. 할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책 없이 자란다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버려진 책을 모으겠다고. 그리고 그 책들을 고쳐서 시골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할머니의 새벽 수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 할머니의 집 옆에는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오래된 창고였죠. 하지만 그 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을 열면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책들. 수천 권의 책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수되고 분류되고 사랑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죠. 동화책 코너, 청소년 소설 코너, 학습서 코너. 벽에는 예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숙 선생님의 작은 도서관.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책들을 모아 집으로 가져갔죠. 밤이 되면 할머니는 책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는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붙이고, 낙서는 지우개로 정성껏 지우고, 표지는 새로운 비닐로 다시 씌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의 첫 페이지에는 손글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서요. 이상훈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3시간을 차를 몰아 도착한 작은 시골 마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죠. 그리고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이상훈 씨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할머니 혼자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도와줬거든요. 그때 마을 아이들 몇 명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을 읽고 빌려가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 이상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SNS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죠.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책을 구하는 영웅이었습니다. 그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 이틀 만에 50만, 3일 만에 500만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 방송국, 잡지사. 모두 신은숙 할머니를 취재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인터뷰를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죠.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 할머니의 수레에서 떨어진 그 깨끗한 책. 손글씨 메시지가 적힌 그 책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책은 특별한 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문학상 대상 수상작의 필사본. 직접 손으로 쓴 원고였던 거죠. 제목은 선생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김준혁. 2023년 한국 문학계를 뒤흔든 신의 작가였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준혁 작가는 신은숙 선생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며칠 후 김준혁 작가는 TV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유명한 토크쇼였죠. 진행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 수상작이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김준혁 작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문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신가요? 김준혁 작가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줄 알았던 우리 선생님 때문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관객들도 진행자도 숨을 죽였죠. 김준혁 작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997년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죠. 김준혁 작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집은 순식간에 어려워졌죠. 저는 학교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아니,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신은숙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책 한 권을 제 손에 쥐어주셨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죠. 책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아, 세상은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어. 포기하지 마. 신은숙 선생님. 김준혁 작가는 그 페이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책을 주셨어요. 한 달에 한 권씩이요.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이 직접 사신 거라는 걸요. 방송 중 김준혁 작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방송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은숙 선생님의 제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의사가 된 42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의학 관련 책을 손수 모아주셨어요. 저는 그때 꿈도 없었는데 그 책들을 읽으며 의사가 되고 싶어졌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된 35세 여성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참고서를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새 참고서를 사서 중고라고 거짓말하며 주셨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지금은 변호사가 된 4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폐지를 주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어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 둘, 셋. 10명, 20명. 제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모두 신은숙 선생님이 책을 건네주었던 학생들이었죠. 그리고 모두 그 책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3월. 봄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신은숙 선생님의 창고 도서관이 정식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기부금이 모였고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죠. 개장식 날. 작은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의사, 교사, 작가, 변호사, 공무원, 사업가. 모두 신은숙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개장식이 끝나고 한 기자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일을 계속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답했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요,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폭력적이던 아이가 따뜻해지고 포기하던 아이가 꿈을 꾸게 돼요. 그 순간을 보는 게 제게는 보물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운 건 폐지가 아니에요. 보물이었던 거죠. 평생. 지금도 신은숙 선생님의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책들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책의 첫 페이지에는 손글씨 메시지가 적혀 있죠. 이 책을 읽는 당신은 특별합니다. 세상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책은 당신의 친구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주 서울에 올라갑니다. 80대의 나이에도, 구부정한 허리에도, 새벽 5시 30분. 버려진 책을 찾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줍는 건 폐지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미래라는 걸.
버려진 책 한 권이 버려질 뻔한 아이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2025년 지금 은숙 선생님의 도서관에는 하루 평균 50명의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 아이들은 책을 읽고 꿈을 꾸고 천천히 자라납니다. 새벽 5시 30분. 할머니의 수레바퀴 소리가 오늘도 거리를 깨웁니다. 그 소리는 폐지 줍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오늘 본 그 누군가.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편의점에서 스쳐 지나간 그 사람. 그 사람의 가방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